아줌마,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초병의 목소리가 새벽 안개를 가르며 날아왔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속까지 파고들었죠. 나는 천천히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롱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며 내 목 뒤에 오래된 흉터가 스멀스멀 얼얼해지기 시작했어요. 18년 전 마지막 작전에서 생긴 흉터였죠. 그래서 여기 왔어요.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초병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 함부로 오는 곳이라면서요. 그래서 왔다고요. 젊은 초병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죠. 아마 우진이와 비슷한 나이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 얼굴 한번 보겠다는데 이유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막아 세우는 곳.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아실 거예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1초 만에 가능한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초병은 내 신분증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주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죠. 정문 위쪽에 설치된 CCTV 세대. 카메라 각도와 회전 범위를 눈으로 계산했어요. 왼쪽 초소 유리창에 붙어 있는 보초 교대 시각표. 새벽 6시,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6시, 밤 10시. 차단기 옆에 있는 수동 해제 손잡이의 위치. 철조망의 경사도와 철선 간격. 대략 15cm 정도. 비상구 표시등이 깜빡이는 주기까지. 3초에 한 번씩이었죠. 이런 건 말이죠. 몸이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눈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손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18년이 지났어도 이런 감각은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초병이 불안한 표정으로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네, 당직실입니까? 정문에 대기자 한 명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죠. 네, 서우진, 이병면회 신청자로 보입니다. 네, 확인 중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한마디. 규정대로 처리.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죠. 초병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나를 봤어요. 얼굴에 미안함과 경계심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면회는 오전 10시부터입니다. 지금은 7시 20분이고요. 알아요. 그럼 여기서 기다릴게요. 초병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아직 2시간 반이나.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나는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시동은 끄지 않았어요. 히터를 약하게 틀어놨죠. 백미러로 초병을 보니 그가 다시 전화를 들더군요. 또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이상한 여자가 정문에서 대기 중. 면회 시간 전인데 기다리겠다고 함. 아마 이런 내용이겠죠. 안개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이 회색에서 연한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붉은 아침 햇살이 철조망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7보병사단 39대대 건물들이 하나씩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본부동, 생활관 세동, 식당 건물, 체력 단련장,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탄약고와 정비소. 나는 조수석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검은색 가죽 표지의 낡은 수첩이었죠. 지난 3주 동안 모은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우진, 입대일 올해 7월 2일, 소속 제7보병사단 39대대 이중대, 계급 이병, 내 아들. 그 아이가 이 부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건지. 수첩을 넘기자 우진이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9월 15일.
딱 2달 전이었죠. 그날 통화할 때 우진이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우진아, 엄마한테 말해봐. 괜찮아. 그냥 적응하느라 좀 힘들어서. 힘들면 말해. 상담관한테라도 얘기하고. 응, 엄마, 나 끊어야 돼. 점호 시간이야. 그래, 조심하고. 엄마, 사랑해. 마지막 그 한마디가 이상했어요. 우진이는 평소에 그런 말 잘 안 하는 아이거든요. 남자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사춘기 지나면 엄마한테 쑥스러워하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뭔가 작별 인사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이틀 뒤 우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이상한 일 봤어. 근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무서워. 그 문자를 보고 바로 전화했죠.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면회 신청을 했어요. 거부당했습니다. 사병 본인이 면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우진이는 입대 전부터 면회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였어요. 달력에 동그라미까지 쳐가면서요. 엄마, 첫 면회 때 뭐 가져와? 치킨? 피자? 부대 안에 못 가져가잖아. 그럼 나와서 먹으면 되지. 그렇게 기대하던 아이가 면회를 거부한다고요? 절대 말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온 겁니다. 정유림. 올해 나이 52살. 전직 707 특수임무대대 작전요원. 계급은 상사까지 달았었죠. 은퇴한 지는 18년이 됐지만 이런 건 잊혀지지 않아요. 작전 계획 수립, 침투 경로 분석, 위험 요소 파악 및 제거, 인질 구출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사람을 지키는 법. 시계를 봤어요. 7시 35분. 10시까지 아직 2시간 25분 남았네요. 하지만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정문을 통과해서 우진이를 만날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할 거예요. 만약 정말로 우진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데리고 나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안개가 거의 다 걷혔어요. 부대 안쪽에서 구령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차렷, 열중시어, 앞으로 가, 뒤로 가. 병사들이 아침 체력 단련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안 어딘가에 우진이도 있을 거예요. 혹시 제대로 밥은 먹고 있을까요? 밤에는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누가 때리진 않았을까요? 괴롭히진 않았을까요? 엄마의 마음은 이렇게 끝없이 아이 쪽으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 가슴이 먼저 무너진다는 거. 아이가 힘들면 부모가 대신 아파한다는 거. 나는 백미러로 다시 한번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정문 좌우에 설치된 CCTV 세대, 초소 2곳, 순찰 경로 예상 지점 4군데. 만약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통한다면, 만약 또다시 면회를 거부당한다면, 나는 다른 방법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가방 속에는 18년 전에 쓰던 장비들이 들어 있었죠. 노트북, 각종 공구들, 그리고 예전 군번줄 하나. 그때 초병이 다시 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뭔가 서류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나는 창문을 내렸죠. 면회 신청하신 분 맞으시죠? 네. 신분증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어요. 초병이 신분증을 받아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초병이 다시 초소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전화 통화가 길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초병이 나와서 신분증을 돌려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면회는 10시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니까요. 하지만 불편하시면 제가 저쪽에 차 세워 놓을게요. 나는 정문에서 50m쯤 떨어진 공터를 가리켰어요. 초병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차를 천천히 공터로 이동시켰어요. 시동을 끄고 시트를 조금 뒤로 젖혔죠. 그리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정말 천천히 흘러갔어요. 부대 안에서 식사 시간이 시작됐는지 병사들이 식당 쪽으로 우르르 이동하는 게 보였어요. 9시 50분. 드디어 초소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초병이 수화기를 들고 짧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쳐다봤죠. 손짓으로 오라고 했어요. 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면회 허가 나왔습니다. 10시에 민원실로 가시면 됩니다. 초병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마지못해 허가한 듯한 뭔가 찜찜한 톤이었죠.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문을 통과했어요. 철조망 사이를 지나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정문을 통과해 민원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좁았어요. 하얀 페인트가 벗겨진 벽, 낡은 리놀륨 바닥, 형광등 불빛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깜빡였죠. 복도 끝에 면회실 팻말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회색 리놀륨 바닥에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 부스 3개, 투명한 강화 유리로 막힌 면회 공간이었죠. 3번 부스로 가십시오. 안내병이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감정 하나 없는 목소리였어요. 나는 천천히 3번 부스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4달 만에 보는 아들. 아니, 정확히는 연락이 끊긴 지 2달이 됐으니 체감상으론 훨씬 더 길게 느껴졌어요. 3번 부스 앞에 섰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유리 너머는 아직 비어 있었죠. 저쪽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우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우진이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눈밑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푸른 멍이 눈두덩까지 번져 있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서 갈라져 있었고요. 왼쪽 관자놀이엔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뭔가 둔탁한 걸로 맞은 자국이었죠. 광대뼈도 약간 부어 있었어요. 체중도 확 빠진 게 보였습니다. 입대할 때 72kg이었는데 지금은 60kg 정도밖에 안 되어 보였어요. 군복이 헐렁하게 늘어져 있었죠. 우진이가 의자에 앉으며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예전에 밝고 생기 넘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죠. 수화기를 들었어요. 우진이도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왜 왔어? 우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 우진아. 겨우 한마디 꺼냈어요. 너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우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훈련 중에 좀 넘어져서. 거짓말. 내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엄마 눈 똑바로 보고 거짓말하지 마. 우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제발. 누가 때렸어? 우진아, 엄마한테 말해. 말 못해. 왜? 말하면 더 심해져.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가 더 심해진다는 거야? 우진이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뒤쪽에 서 있는 안내병을 확인하고는 목소리를 더 낮췄죠. 엄마, 여기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다들 입 다물고 있어. 본 사람들도 다 무서워서 못 말해. 뭘 봤는데? 우진이가 유리에 손을 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비품을 빼돌리는 거 봤어. 작전비도 이상하고. 그래서 중대장한테 보고했어. 그랬더니 우진이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정신과 가라고 했어. 나한테 피해 망상이 있다고. 뭐?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 밤마다 끌려가서 우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유리에 손바닥을 꽉 눌렀어요.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끝에서 팔을 타고 심장까지 기어올랐죠. 누가 그랬어? 이름 말해봐. 우진이가 입술을 떨며 입모양만 만들었어요. 최병길. 소리는 안 냈지만 나는 읽을 수 있었죠. 최병길이 누구야? 중대장이야. 중이. 그때 뒤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안내병이 시계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면회 시간 10분입니다. 네, 10분요? 나는 안내병을 쳐다봤어요. 면회는 보통 30분 아닌가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는데요? 최근입니다. 안내병의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눈빛엔 뭔가 있었죠. 미안함? 아니면 불편함?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찜찜한 표정이었어요. 나는 다시 우진이를 봤어요. 우진아, 엄마가 꼭 데리고 나갈게. 엄마. 우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진짜 위험해. 뭐가 위험한데? 엄마까지 다칠 수 있어. 그건 엄마가 걱정할 일이야. 엄마. 우진이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발. 그냥 가. 여기서 엄마 보면 내가 더 힘들어. 엄마 걱정하면서 버티는 거야. 엄마가 무사한 게 내 힘이 돼.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우진이 눈에서, 내 눈에서. 시간 됐습니다. 안내병이 우진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일어나십시오. 우진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나를 봤어요. 입모양으로만 말했죠. 미안해, 엄마. 그리고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유리창에 남은 내 손자국을 봤어요. 김이 서려서 흐릿하게 번진 손바닥 자국. 그 얼룩이 내 심장을 조이고 또 조였어요. 최병길. 그 이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면회 끝났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안내병이 차갑게 말했죠.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유리를 한 번 더 쳐다봤어요. 우진이가 앉았던 자리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괜찮아요. 다시 올 거니까요. 이번엔 혼자 안 올 거예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하세요. 안내병이었어요. 나는 뒤돌아봤지만 그는 이미 고개를 돌렸더군요. 하지만 그 한마디로 알 수 있었어요. 이 부대가 정말 이상하다는 걸. 부대 정문을 나와 천천히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최병길, 비품 빼돌리기, 작전비 문제, 내부 고발, 피해 망상 진단, 그리고 우진이 얼굴의 난멍.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5분쯤 걸었을까요? 부대 담장을 따라 걷다 보니 낡은 간판이 보였어요. 만나식당. 빨간 글씨가 바래진 간판이었죠. 군인들이 자주 찾는다는 곳이라고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났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주방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죠. 흰머리가 반쯤 섞인 머리를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어요. 손님, 혼자세요? 네. 뭘 드릴까요? 메뉴판을 봤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불고기. 평범한 한식 메뉴들이었죠. 김치찌개 주세요. 네, 잠시만요. 주인 아주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부대 쪽이 잘 보였어요. 철조망 너머로 훈련장이 보였고요. 병사들이 줄지어 구보하는 모습이 보였죠. 구령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저 안 어딘가에 우진이도 있겠죠.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점심은 먹었을까요? 혹시 또 맞진 않았을까요? 물수건이 테이블에 놓였어요. 여기 물수건이요. 감사합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물을 따라주며 내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죠.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괜찮아요. 부대 관련해서 오신 거죠?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여기서 20년 넘게 장사했어요. 보면 알아요. 주인 아주머니가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자제분이 여기 계세요? 네. 힘드시겠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고 있었는데 누군가 따뜻하게 말해주니까 무너지는 것 같았죠. 요즘 여기 분위기가 이상해요. 주인 아주머니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뭐가 이상한데요? 병사들 표정이 어두워요. 웃는 애들이 없어. 주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한 명 실려갔어요. 실려갔다고요? 응급차가 왔어요. 한밤중에 주인 아주머니 목소리가 더 낮아졌죠. 부대에선 훈련 중 사고라고만 했어요. 근데요? 그날 밤 제가 봤거든요. 차 창문으로 잠깐 보였는데 그 병사 얼굴이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손을 떨고 있었죠. 도저히 훈련 사고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 병사,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모르죠. 소식이 없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들도 찾아왔었는데 부대에서 면회도 안 시켜줬대요.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우진이랑 그때 식당 문이 열렸어요. 딸랑 마이너스 군복을 입은 병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일병 계급장을 단 젊은 병사들이었어요. 아주머니 라면 2개요. 네, 잠깐만요. 주인 아주머니가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병사들이 창가 반대편 구석 자리에 앉았죠. 나를 힐끗 보더니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요즘 분위기 진짜 이상하지 않아? 쉿, 작게 말해. 아니 근데 진짜 서우진 그거 좀 심한 거 아냐? 서우진. 내 아들 이름이었어요. 숟가락을 쥔 손이 멈췄죠. 닥쳐.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 근데 중대장님이 너무하신 거 아냐? 독방에 사흘이나. 임마, 진짜 조용히 해. 들키면 우리도 같이. 목소리가 더 작아져서 안 들렸어요. 하지만 충분했죠. 독방, 사흘.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주방에서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났어요. 여기 김치찌개요. 주인 아주머니가 찌개를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진이가 독방에 갇혀 있는데 사흘 동안 내가 어떻게 밥을 먹어요. 억지로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도 모르겠더군요. 계산을 하고 일어서려는데 화장실 쪽에서 나오던 일병 한 명이
내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스치는 순간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서우진, 독방, 지하. 내 발걸음이 멈췄죠. 일병이 재빠르게 식당을 나갔어요. 뒤돌아볼 틈도 없었죠. 하지만 그 한마디로 충분했어요. 독방, 지하, 위치를 알았어요.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워졌어요. 맞은 건 우진이, 벌 받는 것도 우진이, 가해자는 멀쩡하고 피해자는 독방에 갇혀 있고,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정의인가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좋아. 게임 시작이야. 부대에서 2km 떨어진 곳. 선샤인 모텔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네온 사인 하나는 깜빡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필요한 건 잠잘 곳이 아니라 작전 기지니까요. 하루요. 3만 원입니다. 주인 아저씨가 열쇠를 건넸어요. 2층 끝방입니다. 조용해요. 감사합니다. 계단을 올라 203호실 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이었죠. 싱글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낡은 TV. 하지만 창문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창문을 열자 부대 쪽이 보였습니다. 거리상으로 2km. 망원경으로 보면 정문이 보일 거예요. 문을 잠그고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렸어요. 검은색 더플백. 18년 동안 다락방 깊숙이 숨겨뒀던 가방이었죠.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지잉 마이너스. 안에서 오래된 장비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노트북. 군용 암호화 프로그램이 설치된 구형 모델이었죠. 주파수 교란기.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장비. 복제 출입증 제작 키트. 카드 리더기와 프린터. 소형 카메라 3개. 단추만 한 크기. 야간 투시경. 전술 장갑. 밧줄. 소형 공구 세트. 그리고 맨 밑에 있던 군번줄 하나. 낡고 색이 바랜 군번줄이었어요. 손에 쥐니 옛날 감각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죠. 정유림 상사. 707 특수임무대대. 작전요원. 20대를 다 바쳤던 곳이었어요. 23세 입대해서 35세 전역할 때까지 12년.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시간들이었죠.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고위험 목표물 제거, 국가 기밀 임무, 얼굴도 이름도 드러낼 수 없는 임무들, 결혼하고 우진이를 낳고 평범한 엄마가 되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평범한 엄마도 필요할 땐 싸울 수 있어요.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요. 노트북을 켰어요. 부팅 화면이 뜨고 암호를 입력했죠. 오래된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실행됐습니다. 암호화 메신저를 열었어요. 연락처 목록에 이름 하나. 김태석. 옛날 동기였죠. 같은 부대에서 5년을 함께 보냈어요. 지금은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으로 일하고 있었죠. 지난주에 확인했을 때는 소령 계급이었어요.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태서가 나야. 유림. 전송. 답장이 올까요? 18년 만에 연락하는 건데. 3분을 기다렸어요. 띠링. 메시지가 왔습니다. 유림? 정유림 상사? 세상에 18년 만이네. 무슨 일이야? 도움이 필요해. 급해. 무슨 일인데? 내 아들. 군대에서 이상한 일 당하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자세히 말해봐. 나는 우진이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내부 고발, 보복, 독방 감금, 면회 거부, 부대명이 어디야? 제7 보병사단 39대대. 또 침묵.
이번엔 좀 길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유리마, 거기 요즘 감찰 대상이야. 심장이 뛰었어요. 무슨 말이야? 최근 몇 달 동안 의문사 2건, 중상 사고 1건. 전부 그 부대에서 나왔어. 의문사? 공식 기록은 자살이랑 훈련 사고. 근데 정황이 이상해. 내가 파일 보낼게. 잠깐만. 기다리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띠링.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했죠. 파일이 열렸어요. 여러 문서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 문서. 내부 징계 기록. 서우진 이병의 이름이 보였어요. 징계 1의 부적절한 행동, 징계 2의 명령 불복종, 정신과 상담 권고 피해 망상 의심. 전부 근거가 불명확했어요. 부적절한 행동이 뭔데요? 명령 불복종이 구체적으로 뭔데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죠. 두 번째 문서. 의문사 사건 기록. 이진수 일병 3개월 전 사망 자살 처리. 김현우 상병 2개월 전 중상 훈련 사고 처리. 현재 의식불명. 그리고 메모. 2명 모두 부대 내 비리 목격자로 추정. 공통점 최병길 중위와 갈등. 최병길. 또 그 이름이었어요. 세 번째 문서. 작전비 집행 내역. 최근 6개월간 작전비 사용 내역이었는데 수백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영수증도 없고 증빙 서류도 없었죠. 담당자 최병길 중위. 네 번째 파일. 음성 녹취록.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중위님, 저 어제 창고에서 봤습니다. 우진이 목소리였어요. 떨리지만 또렷했죠. 부대 비품들이 트럭에 실려 나가는 거요. 분명히 외부로 빼돌리는. 닥쳐, 이병. 남자 목소리.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상관 무고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전 그냥 잘못된 걸 봐서. 잘못됐다는 게 뭔데? 증거 있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어디 봐. 잠시 침묵. 이거 어디서 찍었어? 창고 뒤쪽입니다. 휴대폰 내놓고. 네. 휴대폰 내놓으라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아. 정신과나 가봐라, 이병. 너 요즘 이상하다. 중위님, 이건 명백한. 한 번 더 입 열면 내가 미친놈으로 찍혀. 알아들어? 내일부터 정신과 상담 받을 거야. 명령이야. 찰칵. 녹음이 끊겼습니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내부 고발자 묵살. 증거 파괴. 가해자 보호. 피해자 정신병자로 몰기. 전형적인 패턴이었어요. 조직 내 비리를 은폐할 때 쓰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태석이었습니다. 유리마. 응. 파일 봤어? 응. 다 봤어. 조심해. 거기 라인이 복잡해. 무슨 말이야? 최병길 중위 위로 대대장까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 양성욱 대령. 대대장까지? 아마도. 확실하진 않지만 정황상 그래. 한숨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증거를 확보해. 결정적인 증거. 그럼 내가 상부에 보고할 수 있어. 증거. 그런데 유리마. 응. 혼자 움직이지 마. 위험해. 알았어.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혼자 움직일 거였으니까요. 증거 확보되면 바로 연락해. 내가 조치할게. 고마워, 태석아. 조심해. 진짜로.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 6시. 어둠이 내리려면 아직 3시간 남았어요. 노트북 화면에 부대 위성 지도를 띄웠습니다. 정문,
후문, 비상구 위치, CCTV 예상 위치 17곳, 순찰 경로 4개, 생활관, 본부동, 통신실 창고 위치, 그리고 지하 독방 추정 위치. 오늘 밤 들어간다. 우진이를 데리고 나온다. 밤 11시 모텔방 전등을 껐어요. 어둠이 방 안을 채웠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긴팔 티셔츠, 검은색 카고 바지, 밑창이 부드러운 검은색 운동화. 겉보기엔 평범한 등산복 같았지만 특수 재질이었어요. 소음 최소화 원단, 적외선 차단 코팅, 18년 전 마지막 임무 때 입었던 옷이었죠. 허리에 작은 전술 가방을 찼습니다. 안에는 필요한 장비들만 넣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18년 전에 내 모습이 보였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더군요. 모텔 뒷문으로 조용히 나왔어요. 복도에 사람 없음. 계단을 내려갔죠. 1층 로비도 조용했어요. 주인 아저씨는 TV 보느라 정신없었죠.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11월 초순의 밤은 쌀쌀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추위는 집중력을 높여주니까요. 부대까지는 2km. 차를 타면 10분이지만 걸어서 가야 했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요. 인적 없는 뒷길로 걸었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었지만 대부분 어두웠어요. 30분. 걷는 동안 주변을 계속 확인했죠. CCTV 없음. 사람 없음. 목격자 없음. 부대 뒤편 산자락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이 달빛을 반사하며 줄지어 서 있었어요. 나무 뒤에 숨어서 손목시계를 봤죠. 자정 5분 전. 순찰조 교대 시간은 자정. 정확히 20분 후에 다음 순찰조가 올 거예요. 망원경을 꺼내 부대 안을 관찰했습니다.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패턴 파악 완료. 자정 정각. 순찰조가 교대했어요. 2명이 나가고 2명이 들어왔죠. 12시 24분. 새로 들어온 순찰조가 저쪽 끝으로 이동했어요. 지금이야. 철조망 앞으로 몸을 낮춰 다가갔어요. 가방에서 소형 절단기를 꺼냈죠. 배터리 구동식이라 소리가 거의 안 났어요. 찌잉 마이너스. 아주 작은 소리. 철망 4곳을 정확히 잘랐습니다. 사람 하나 들어갈 크기. 몸을 더 낮추고 철조망 구멍으로 들어갔어요. 철망이 내 등을 스쳤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죠. 옷의 소음 차단 원단 덕분이었어요.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적진.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호흡은 고르게 유지했어요. 들숨 4초, 날숨 4초. 심박수 조절. 생활관 뒤편 그림자를 따라 이동했어요. CCTV 사각지대만 골라서 10m 이동. 멈춤. 주변 확인. 다시 20m 이동. 멈춤. 소리 확인. 본부동까지 50m 남았죠. 그때 예상치 못한 불빛이 보였어요. 손전등. 순찰병이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거예요. 제 길. 즉시 건물 그림자에 몸을 붙였습니다. 벽에 등을 완전히 밀착시켰죠. 숨을 멈췄어요. 드르륵 마이너스, 드르륵 마이너스.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m, 3m. 손전등 빛이 내 발끝 10cm 앞 바닥을 훑고 지나갔어요. 순찰병이 하품을 하는 소리가 들렸죠. 후암. 졸려 죽겠네. 혼잣말이었어요. 순찰병이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드르륵 마이너스, 드르륵 마이너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죠. 아슬아슬했어. 30초를 기다렸어요. 순찰병이 완전히 멀어진 걸 확인하고 다시 이동 시작.
본부동 옆 건물. 통신실. 문에 키패드가 달려 있었죠. 가방에서 작은 전자장비를 꺼냈어요. 키패드 크래킹 툴. 키패드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2초, 5초, 10초, B-. 녹색 불이 들어왔어요. 문이 찰칵 열렸습니다.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어둠 속 손전등을 꺼내 주변을 비췄죠. 통신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서버 렉 3개, 메인 컴퓨터 4대, 통신 장비 여러 대, 메인 서버를 찾았어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서버에 연결했죠. 부팅, 해킹 프로그램 실행, 침투 시작. 노트북 화면에 초록색 코드가 흘러갔어요. 커서가 빠르게 움직이며 명령어를 입력했죠. 방화벽 우회, 관리자 권한 탈취, 파일 시스템 접근. 들어왔어요. 검색 시작. 키워드 최병길, 딕-, 결과 124개. 너무 많았어요. 키워드 추가 작전비, 결과 23개. 더 좁혀야 했죠. 키워드 추가 서우진, 결과 7개. 이거야.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엑셀 문서였습니다. 작전비 사용 내역. 하지만 공식 기록이 아니었어요. 숨겨진 파일이었죠. 거래처 이름들도 적혀 있었어요. 영수증 없는 현금 거래. 그리고 메모 한 줄. 서우진 문제 해결 필요. 입 막을 것. 손이 떨렸어요. 두 번째 파일. 워드 문서. 제목 정신과 진단 의뢰서. 내용을 읽었어요. 서우진 이병은 최근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음. 상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과 비방을 일삼으며 부대 내 질서를 교란하고 있음. 정신과 정밀 검사 필요. 작성자 최병길 중위. 날짜 9월 18일. 우진이가 마지막 문자 보낸 다음 날이었어요. 세 번째 파일. 사진 폴더. 클릭했죠. 사진 12장이 나왔어요. 창고 사진들이었습니다. 밤에 찍은 것 같았어요. 트럭 한 대. 군용 물자들이 실려 있었죠. 텐트, 침낭, 전투 식량 박스들. 다음 사진. 누군가 물건을 옮기고 있었어요. 얼굴이 보였죠. 최병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2명. 계급장은 안 보였지만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마지막 사진. 트럭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우진이가 찍은 증거 사진이구나. 네 번째 파일. 음성 파일. 아까 김태석이 보낸 것과 같은 파일이었어요. 하지만 원본은 더 길었죠. 재생. 우진이와 최병길의 대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휴대폰 내놓고. 네. 휴대폰 내놓으라고. 쿵-.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아. 사진 다 지운다. 딸깍딸깍 마이너스. 증거 없으면 아무도 안 믿어. 알아들어? 하지만 너 내일부터 독방이야. 독방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명령 불복종. 상관무고.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이건 부당해요. 부당하다고? 이병 군대가 어디야? 여기선 내가 법이야. 탁-.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우진이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녹음 끝. 눈물이 났어요. 내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USB를 꺼내 포트에 꽂았어요. 파일 복사 시작.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군화 소리. 누가 온다. 복사 진행률 -70%.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80%. 복도 불이 켜지는 소리. 85%.
통신실 문이 열려 있네. 남자 목소리. 90%. 손잡이 돌아가는 소리. 나는 재빨리 노트북을 끄고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어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100% 마이너스 복사 완료. 이상한데. 손전등 빛이 실내를 훑었어요. 책상 위를 지나갔죠. 의자 아래를 비췄어요. 나는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만 쿵쾅쿵쾅 들렸죠. 병사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이. 책상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드르륵 마이너스. 의자가 당겨지는 소리. 병사가 앉았어요. 내 머리 위 30cm. 후. 담배나 한 대 피우고 가야겠다. 라이터 소리. 찰칵. 담배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기침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죠. 1분, 2분, 3분이 지났어요.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됐다. 가자. 병사가 일어났어요. 발소리가 문 쪽으로 향했죠. 딸깍 마이너스. 불이 꺼졌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죠. 나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후.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우진이를 찾아야 해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문을 살짝 열었죠. 복도 확인. 사람 없음. 조용히 나와 문을 닫았어요. 생활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생활관 건물 뒤편. 낮에는 못 봤던 작은 문이 있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였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공구를 꺼냈어요. 자물쇠 따기 도구. 18년 전에 배웠던 기술이었죠. 찰칵, 찰칵. 10초. 딸깍 마이너스. 자물쇠가 열렸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이 보였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콘크리트 계단.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려갔죠. B-, B-.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3초에 한 번씩. 지하복도. 길고 좁았어요. 양쪽 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죠.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복도 끝에 철문 3개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 문. 손잡이를 돌렸어요. 잠겨 있었죠.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 역시 잠김. 창문으로 봤죠. 여기도 비어 있었어요. 세 번째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우진이었어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 차림. 머리를 무릎에 묶고 있었어요. 우진아. 작게 불렀지만 들리지 않았죠. 문을 두드렸어요. 톡, 톡, 톡. 우진이가 움찔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죠. 눈이 커졌어요. 마. 입모양만 읽을 수 있었어요. 우진이가 황급히 기어서 문 쪽으로 왔습니다.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댔어요. 엄마, 진짜 엄마야? 응, 우진아. 엄마야. 여기. 어떡해. 위험해. 괜찮아. 엄마가 데리러 왔어. 안 돼, 안 돼. 들키면 큰일 나. 우진이가 패닉 상태였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잠깐만 기다려. 문 열게. 문 잠금 장치를 봤어요. 전자식 키패드였습니다. 하지만 구형 모델이었죠. 가방에서 크래킹 툴을 꺼냈어요. 키패드에 연결. 찌잉 마이너스. 숫자가 돌아갔어요. 5초. B 마이너스. 녹색 불. 찰칵 마이너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우진이를 안았어요. 우진아. 엄마.
우진이 몸이 너무 말랐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죠.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 미안해. 미안해. 우진이가 내 품에서 흐느꼈어요. 울지 마.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잖아. 근데 어떻게 여기를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나가야 해. 우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죠. 후들후들 떨리며 서 있지도 못했어요. 우진아, 제대로 못 먹었어? 사흘. 뭐? 사흘째. 밥을 안 줬어.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사흘 동안 굶긴 거예요. 독방에 가둬놓고. 괜찮아. 나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응. 우진이를 부축해서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우진이가 내 어깨에 기댄 채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위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누군가 내려온다. 거기 누구야? 목소리. 당직 사관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나는 우진이를 벽에 기대 세우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원인입니다. 민원인? 민원인이 왜 여기 있어? 사관이 호루라기를 입에 물려고 했어요. 나는 세 걸음에 거리를 좁혔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왼손으로 사관의 손목을 잡았어요. 오른손으로 호루라기를 빼앗았죠. 휙 마이너스. 사관의 균형이 무너졌어요. 오른발로 사관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턱 마이너스. 사관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목 뒤 혈자리를 눌렀죠. 으윽. 사관이 기절했습니다. 5초도 안 걸렸어요. 엄마. 대단해. 우진이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어요. 나중에 자랑할게. 지금은 빨리 나가자. 우진이를 다시 부축했어요. 계단을 올라갔죠. 하지만 이미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들킨 거예요. 사이렌 소리가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비상, 침입자 발견. 전 병력 비상 집합. 확성기에서 방송이 터져 나왔죠. 나는 우진이를 업고 뒷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원래 체중의 3분의 2도 안 될 것 같았죠. 뒤에서 손전등 빛이 여러 개 보였어요. 저기 간다. 잡아.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생활관 모퉁이를 돌았어요. 철조망이 보였죠. 아까 뚫어놓은 구멍. 우진아, 먼저 나가. 우진이를 내려놨어요. 엄마는 바로 뒤따라갈게. 빨리. 우진이가 철조망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몸이 말라서 쉽게 빠져나갔죠. 나도 따라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병사 4명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선두는 소총을 들고 있었죠. 나는 재빨리 철조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쏴. 공포탄 쏴. 탕. 총성이 울렸어요. 공포탄이었지만 소리는 진짜처럼 컸죠. 엄마. 우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괜찮아. 공포탄이야. 나는 우진이 손을 꽉 잡고 산속으로 뛰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에 발이 걸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죠. 이쪽이다. 따라와. 포위해. 하지만 나는 산길을 잘 알았어요. 낮에 미리 답사해뒀으니까요. 왼쪽으로 틀었어요. 바위 뒤로 숨었죠. 숨죽여. 우진이가 내 품에 안겨 숨을 참았어요. 추격병들이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어디 갔어? 저쪽 계곡 쪽 봐. 손전등 빛이 다른 방향으로 향했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죠. 1분을 기다렸어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가자. 우진이 손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산을 내려가 국도로 나왔죠. 차 한 대 지나가지 않는 한적한 도로였어요. 도로를 따라 20분쯤 걸었을까요? 모텔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어. 엄마, 다리 아파? 아니야. 괜찮아. 사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우진이한테 보일 순 없었죠. 모텔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203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진이를 침대에 눕혔죠. 물 마실래? 응. 생수를 따라줬어요. 우진이가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천천히. 체해. 컵라면을 꺼냈어요.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죠. 3분 후 뜨거운 라면을 우진이 앞에 놨습니다. 먹어. 감사합니다. 우진이가 울면서 먹었어요. 눈물이 라면 국물에 뚝뚝 떨어졌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세상 누가 봐도 잘못한 게 없는 아이가 정의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새벽 3시 우진이가 라면을 다 먹고 잠들었어요. 지친 얼굴로 깊이 잠들었죠. 나는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복사한 파일들을 다시 확인했죠. 증거는 충분했어요. 작전비 횡령 기록, 비품 불법 거래 내역, 우진이 찍은 사진들, 녹취록. 이 정도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죠. 휴대폰을 꺼냈어요. 김태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보했어. 파일 보낼게. 파일을 전송했어요. 5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유리마. 김태석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무슨 짓을 한 거야? 뭐? 지금 부대에서 난리 났어. 침입자가 병사 납치했다고. 납치가 아니야. 구출한 거야. 미쳤어? 이러면 내가 범죄자야. 내 아들 구하는 게 범죄야? 법적으론 그래. 무단 침입, 군 시설 파손, 병사 강제 이탈.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내려와. 기무사로. 내가 처리해 줄게. 알았어. 아침까지 와. 늦으면 체포영장 나와. 응. 전화를 끊었어요. 우진이를 봤죠.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얼마 만에 편히 자는 걸까요? 우진아. 작게 불렀어요. 우진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응. 잘 잤어? 꿈인 줄 알았어. 우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가 정말 날 구해준 거 꿈 아니야. 진짜야. 우진이를 안아줬어요. 우진아,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응. 엄마가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거 알았어? 아니. 처음 알았어. 왜 말 안 했냐고 물을 거지? 응. 옛날 일이니까. 그냥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었어. 우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응. 미안해. 왜? 내가 약해서 내가 혼자 해결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나는 우진이 어깨를 꽉 잡았어요.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잘못된 걸 봤다고 말한 게 용기야. 용감한 거야.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 엄마는 믿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먼저 믿어. 우진이가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죠. 그동안 참았던 게 다 터진 것 같았어요. 나는 우진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날 거야.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태석이었습니다. 유리마, 빨리 와. 알았어. 지금 준비할게. 그리고 조심해. 왜? 양성욱 대령 쪽에서 움직이고 있어. 내 신상 정보 다 파악했대. 심장이 철렁했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우진이를 봤어요. 우진아, 옷 입어. 우리 나가야 해.
어디? 안전한 곳으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안. 이른 아침이었어요. 승객은 우리밖에 없었죠. 우진이는 창가에 기대 잠들었어요. 나는 휴대폰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태석 말이 맞았어요. 법적으로 내가 불리했죠. 하지만 증거는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인가.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 세 번째 울렸을 때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유림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위압적이었죠. 누구세요? 양성욱 대령입니다. 숨이 멎었어요. 대대장, 최병길의 상관.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내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당신 아들 무사히 돌려받고 싶으시죠?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닙니다. 협상입니다. 양성욱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USB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하십시오. 그럼요. 아드님 명예 전역시켜드리죠. 아무 문제 없이. 만약 거절하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탈영죄로 군 교도소행입니다. 뭐라고요? 무단 이탈. 엄연한 탈영입니다. 최소 5년입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제가 데려온 거예요. 우진이 잘못 없어요.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불법 감금이었어요. 독방에 사흘이나 가뒀잖아요. 그건 정당한 징계였습니다. 서류도 다 있습니다. 양성욱이 비웃는 것 같았어요. 24시간 드리죠. 내일 이 시간까지 결정하십시오. USB 회수하고 입 다물면 아드님 무사히 전역. 거부하면 군 교도소.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딸깍.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선택 때문이었죠. 아들을 지킬 것인가. 정의를 세울 것인가. 우진이를 봤어요.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이 아이 인생이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기무사령부는 여기서 30분 거리였어요. 택시를 탔죠. 용산구 기무사령부요. 네. 차 안에서 우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아는 사람 만나러. 누군데? 엄마 옛날 친구. 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진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나 때문에 힘들지? 아니야. 거짓말. 나 다 알아. 우진이가 내 손을 잡았죠. 엄마 나 괜찮아. 무슨 소리야? 군 교도소 가도 괜찮아. 엄마가 위험한 것보다 나아. 우진아, 엄마는 내가 지킬 거야. 눈물이 났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어떻게? 방법이 있어. 하지만 사실 나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기무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에서 신분증을 제시했어요. 김태석 소령님 만나러 왔습니다. 잠시만요. 확인 후 통과. 본관 건물로 들어갔죠. 3층 수사과. 김태석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리마. 태석아. 18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섞였더군요. 오랜만이야. 응. 김태석이 우진이를 봤어요. 아들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많이 힘들었지. 들어와.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문을 닫고 김태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알아. 양성욱 쪽에서 압력 넣고 있어. 위에서도 조용히 덮으려고 해. 왜? 라인이 복잡해. 국방부까지 연결되어 있어. 한숨이 나왔어요. 그럼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야?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없어. 24시간밖에. 뭐? 양성욱과의 통화 내용을 설명했어요. 김태석 얼굴이 굳었죠. 이건 협박이잖아. 맞아. 하지만 법적으론 그들 말이 맞아. 우진이가 무단 이탈한 건 사실이니까. 우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김태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뭔데? 첫 번째, USB 돌려주고 우진이 명예 전역시켜. 그럼 최병길은 처벌 못 받아. 증거가 없으니까. 그건 안 돼. 두 번째, 증거 공개하고 끝까지 싸워. 그럼 우진이는 군 교도소 갈 확률 높아. 최소 2, 3년. 두 선택 모두 최악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24시간. 내일 이 시간까지. 우진이가 옆에서 걸으며 말했어요. 엄마. 응. USB 돌려줘. 뭐? 그냥 돌려줘. 나 명예 전역하면 돼. 우진아. 그게 나아. 최병길 처벌 못 받아도 괜찮아. 나는 걸음을 멈췄어요. 우진이를 똑바로 봤죠.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 응. 거짓말. 우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가 위험한 것보다 나아. 우진아. 나는 우진이 어깨를 잡았어요. 내가 포기하면 다음 피해자가 또 나와. 최병길은 또 똑같은 짓 할 거야. 다른 병사한테. 우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엄마, 넌 용감했어. 잘못된 걸 봤을 때 말한 거 아무도 안 믿어줬잖아. 엄마는 믿어. 그리고 세상도 믿게 만들 거야. 밖으로 나왔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죠. 회색 하늘.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엄마 결정했어? 우진이가 물었어요. 아직? 엄마. 응. 나. 엄마 아들이잖아. 그럼 용기 있어야지. 우진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그랬잖아. 잘못된 걸 봤으면 말하는 게 용기라고. 나 끝까지 가고 싶어. 우진아. 교도소 가도 괜찮아. 떳떳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내 아들이 정말로 컸구나. 확실해? 나는 우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엄마가 방법 찾을게. 무슨 방법? 증거를 세상에 알리는 거야. 어떻게? 기자. 우진이 눈이 커졌어요. 기자요? 응. 언론에 공개하면 그들도 덮을 수 없어. 하지만 위험하지 않아? 위험해. 엄마도 처벌받을 수 있어. 그럼 괜찮아. 엄마는 어른이니까. 휴대폰을 꺼냈어요. 인터넷 검색, 탐사보도 기자, 여러 기사가 나왔죠. 그중 한 명, 박민정 기자, 군 비리 폭로 전문. 이력을 봤어요. 괜찮은 것 같았죠. 연락처를 찾았어요. 메일 주소가 있었습니다. 메일을 작성했어요. 전송. 30분 후 답장이 왔어요. 확인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어떠세요? 좋습니다. 장소는 서울 종로구 카페 2층 안쪽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진이를 봤어요. 오늘 저녁에 기자 만나. 진짜? 응. 엄마. 고마워. 뭐가? 날 믿어줘서. 나는 우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당연하지. 엄마니까. 저녁 7시. 종로구 카페. 2층으로 올라갔어요. 창가 안쪽 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날카로운 눈매. 노트북과 녹음기를 앞에 놓고 있었죠. 정유림 씨? 네. 박민정입니다. 앉으세요.
악수를 나눴어요. 손이 단단했죠.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박민정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보 내용 메일로 받습니다. 심각하던데요. 네. 증거가 있다고 하셨죠? 나는 USB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박민정이 USB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가 들어있나요? 횡령 증거, 비품 불법 거래 내역, 내부 고발자 탄압 녹취록, 사진들. 대단하네요. 어떻게 구하셨어요? 직접 들어가서 가져왔습니다. 박민정 눈이 커졌어요. 부대 안으로요? 네. 불법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 지금 수배 중입니다. 박민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제 아들입니다. 우진이를 가리켰어요. 우진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아들분이 피해자세요? 네. 내부 고발했다가 보복당했습니다. 박민정이 우진이를 봤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우진이가 나를 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할게요. 박민정이 녹음기를 켰어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뭘 받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진이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창고에서 본 일, 최병길에게 보고한 일, 정신병자 취급받은 일, 독방에 갇힌 일, 굶주린 일. 박민정이 메모하며 들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네요. 네. USB 내용 확인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박민정이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파일들을 열어봤죠. 박민정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뭐가요? 최병길 중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적이에요. 대대장까지 연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 친구가 기무사 수사관입니다. 그쪽에서 확인했어요. 박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더 신중해야겠네요. 왜요?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방송 전에. 그래도 해주실 수 있나요? 박민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죠. 이런 거 파헤치려고 기자 된 거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보복 각오는 되신 거죠? 네. 부대 쪽에서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알아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나는 우진이를 봤어요. 우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합니다. 박민정이 미소 지었어요. 좋은 어머니시네요. 그냥 엄마예요. 언제 방송 나갈 수 있을까요? 내일 저녁 9시 뉴스 단독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빨리요? 이런 건 빨라야 해요. 늦으면 막힙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이 명함을 건넸어요. 혹시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밖은 어두웠죠. 우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돼? 내일 저녁에 방송 나가. 그럼 세상이 알게 돼. 그럼 최병길은 처벌받을 거야. 다행이다.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모텔로 돌아왔어요. 우진이를 재웠죠. 나는 창가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7통. 모두 모르는 번호. 문자도 와 있었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협박이었어요. 무시했죠. 밤 11시.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양성욱이었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양성욱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기자 만났죠. 심장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우리가 누군지 알고 그러는 겁니까? 미행했어요? 당신 생각보다 우리 힘이 셉니다. 협박이에요?
경고입니다. 24시간 드렸죠. 이제 12시간 남았습니다. USB 회수 안 하면 아드님 체포합니다. 그리고 양성욱이 잠시 멈췄어요. 당신도 불법 침입, 군사 기밀 유출, 병사 강제 이탈 방조죄로 기소됩니다. 뭐, 최소 5년입니다. 어머니, 주먹을 쥐었어요. 내일 낮 12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USB 돌려주고 입 다물면 모든 게 없었던 일로 하죠. 거절하면요? 어머니랑 아들 둘 다 감옥행입니다. 딸깍.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잠든 우진이를 봤어요. 이 아이 인생이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나는 결심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내일 저녁 9시 방송이 나간다. 그럼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진실을. 다음날 저녁 8시 50분 모텔방에서 TV를 켰어요. 우진이와 나란히 앉아 화면을 봤죠. 손을 꼭 잡았어요. 서로 손에 땀이 나 있었죠. 9시 정각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가 인사했어요. 오늘 저희 취재팀이 단독 입수한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군 부대 내 조직적 비리와 은폐 의혹입니다. 박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박민정 기자가 나왔죠. 제7보병사단 39대대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에 문서들이 떴어요. 횡령 증거, 거래네요. 작전비 수백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부대 비품이 불법으로 거래됐습니다. 이를 목격한 한 병사가 내부 고발했지만 우진이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어요. 오히려 정신병자로 몰리고 독방에 감금됐습니다. 녹취록이 재생됐어요. 닥쳐. 정신과나 가봐라. 중위님, 이건 명백한. 한 번 더 입 열면 내가 미친놈으로 찍혀. 피해자는 사흘 동안 굶주린 채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잘못된 걸 봤을 뿐인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눈물이 났어요. TV 속 우진이 목소리를 들으니 우진이도 울고 있었어요. 나는 우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박민정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면에 다른 사진들이 떴어요. 최근 6개월간 같은 부대에서 의문사 2건, 중상 사고 1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부대 내 문제를 목격한 병사들이었습니다. 앵커가 질문했어요. 국방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조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뉴스가 끝났어요. 나는 TV를 끄고 우진이를 봤죠. 다 끝났어. 진짜? 응. 이제 세상이 다 알아.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태석이었습니다. 유림아? 응. 방송 봤어. 대단하다. 고마워. 지금 부대에서 난리 났어. 기무사에서 긴급 투입 명령 떨어졌어. 진짜? 내일 아침에 전원 체포될 거야. 최병길, 양성욱, 관련자 전부. 눈물이 났어요. 해냈어요. 드디어. 유림아. 응. 잘했어. 정말로. 고마워. 전화를 끊고 우진이를 봤어요. 우진아, 최병길 잡혔대. 진짜? 응. 우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도 같이 울었죠. 한참을 울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2주 후 국방부 브리핑룸. TV에서 기자회견이 중계되고 있었어요. 제7보병사단 39대대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최병길 중위, 양성욱 대령 포함 총 7명을 구속했습니다. 작전비 횡령, 부대 비품 불법 거래, 내부 고발자 탄압 혐의입니다.
군 내부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 감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진이는 명예 전역 처리됐어요. 탈영죄는 면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됐죠.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우진이 건강검진 받으러 온 날이었죠. 엄마, 나 진짜 괜찮아. 꼭 받아야 해?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독방에 사흘이나 있었는데. 에이, 괜찮다니까.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말요? 네. 영양 상태가 안 좋긴 한데 잘 드시면 회복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병원을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죠. 따뜻한 11월 오후였어요. 엄마. 응. 정말 고마워. 뭐가? 날 지켜줘서. 나는 우진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우진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밝고 생기 있는 웃음. 엄마. 응. 나 결정했어. 뭘? 대학 갈 거야. 그래. 좋지. 법학과. 법학과? 응. 그리고 나중에 변호사 될 거야. 왜 갑자기? 우진이가 멈춰서서 나를 봤어요. 나 같은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우진아. 억울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아무도 안 믿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편에 서고 싶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아들이 정말로 컸구나. 좋은 생각이다. 응. 엄마가 응원할게. 고마워. 집으로 걸어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태석이었습니다. 유리마. 응. 수고했어. 내 덕분에 많은 사람 살았어. 아니야. 다들 도와줘서 가능했지. 그래도 용감했어. 참 좋은 소식 있어. 뭔데? 최병길이랑 양성욱 둘 다 중형 받을 거래. 최소 5년. 다행이다.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보상도 나간대. 진짜? 응. 우진이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네. 내가 시작한 일이야. 고마워.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죠. 엄마는 항상 아이를 지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집에서 우진이와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뭐 해? 엄마가 좋아하는 거. 김치찌개. 우와, 맛있겠다. 밥을 차렸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깍두기, 시금치나물.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이었죠. 잘 먹겠습니다. 우진이가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엄마. 응. 요리 실력 늘었다. 그래. 응. 군대 가기 전보다 훨씬 맛있어. 다행이다. 우진이가 밥을 우적우적 먹었어요. 볼이 불룩해진 모습이 귀여웠죠. 엄마. 또 왜? 특수부대 이야기 해줘. 왜? 궁금해? 응. 엄마가 어떤 일 했는지. 나중에 천천히 해줄게. 약속? 약속? 창밖으로 별이 떴어요. 하나, 둘, 셋. 별이 점점 많아졌죠.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세상엔 아직 어둠이 많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는 그 어둠과 싸워야 한다는 걸.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어요. 문자 한 통. 발신자 불명. 내용도 암호화되어 있었죠. 하지만 나는 알아봤어요. 옛날 코드. 해독했습니다. K-11 스탠바이. 임무 대기 명령. 나는 화면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작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임무가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오늘은 아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엄마로서 밥을 먹고 설거지하고 TV 보고 같이 웃고
평범한 엄마로.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부당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 내서 도와주세요.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